셀트리온 합병 사실상 성공, 외국인 수급 변화 가능성 주목, 합병 셀트리온 실적, 목표 달성에 총력, 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1.47%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1.29% 상승, 제약은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종료된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금액이 공개가 됐잖아요. 생각보다 아주 작은 금액에 주식 매수 청구가 나오면서 합병은 성공을 한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절차만 남은 거니까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의 중요한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셀트리온 23억의 매수, 기관들은 29억의 매도를 보인 상황. 자사주는 오늘 풀로 다 사지는 않았고요. 75,918주 매수, 공매도는 11,750주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61억의 매수, 기관들은 36억의 매도인데요. 자사주 역시 다 채우진 않고 96,743주를 매수를 했고요. 공매도는 25,916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잠잠하더니만요, 좀 오르니까 다시 공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시장 조성자를 통한 공매도인데요. 시장 조성자 제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되면요, 공매도를 금지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장 조성자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거나 그 범위를 극소화시키는 방향적으로 반드시 개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선으로 마감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21억의 매도, 기관들은 7억의 매수 우이고, 공매도는 4,083주가 나온 모습이죠. 이제 마지막 고비까지 다 넘긴 거잖아요.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다 끝난 것이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합병 원년인 24년 실적에 초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 합병 성공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변화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회사 측에서는요, 주식 매수 청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 절차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금액은 79억 원이고 한도 금액에 크게 밑돌았다. 합병 리스트가 완전히 해소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시장에서도 했습니다만요, 금액이 79억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잖아요. 총 반대 주식 수의 0.19%니까 주총 전에 반대했던 부분들은 상당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4조가 넘는 금액이 반대를 했는데 그 중에서 0.19% 정도만 실제적으로 행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금액으로는 79억 정도밖에 안 됐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79억밖에 안 됐다는 것은요, 전폭적으로 합병을 지지하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수로 따지면요, 셀트리온이 41,972주잖아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23,786주가 되는 것이죠. 이 주식은 이제 회사한테서 다 판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가격은 주식 매수 청구 가격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따라서 행사한 사람들은 오늘 주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판 것이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금액이 아주 작게 나왔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요, 재무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합병 이후에 재무구조 측면에서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측면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잖아요. 본격적으로 내년 실적으로, 즉 본업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원가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또한 짐 펜트라가 미국에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나머지 절차를 잘 진행해서 마무리를 잘 시키게 되면 절차적으로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회사 관계자들도 상당히 수고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이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본격적으로 본업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글로벌 바이오 헬스 기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참 힘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다 극복이 됐고, 이제는
앞으로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M&A, 이것은 바로 신약이잖아요.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서 신약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신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진펜트라에 이은 또 다른 신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M&A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자금 측면에서도 이번 합병에서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실탄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차세대 핵심 두 가지 제품은 램시메서지, 진펜트라,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합병 과정을 넘어서서 과거 옛날부터 따져보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까지도 세 개가 사실은 하나의 회사였는데 이것이 나누어졌다가 또 다시 합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피해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병을 한 것이고, 이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서요, 글로벌 빅파머로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리고 정권사들의 보고서들, 시장에서도 이제는 좀 우호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한양정권에서는요, 셀트리온에서 오랜만에 급성장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런 보고서들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보는 핵심은 진펜트라가 가격을, 약가를 얼마로 결정하느냐가 핵심이고, 또한 이 진펜트라가 미국의 PBM 쪽에 어떻게 등재가 되느냐, 요 두 가지가 연말까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모든 집중이 내년 24년 실적으로 집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진펜트라의 약가도 결정을 하고요, 이에 대한 IR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4년 합병 원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수급의 핵심인 외국인들이 두 가지였잖아요. 조건이 진펜트라의 미국 허가, 그리고 합병 성공, 이 두 가지가 외국인들의 조건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달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측면이고, 이미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셀트리온에 대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는요, 997억입니다. 곧 1000억을 넘어서는 상황이잖아요. 어저께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기간 종료였잖아요.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405억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서서히 외국인들이 지금 움직입니다.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시간 외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1월 들어서 헬스케어도 누적으로 외국인들이 764억의 순매수를 보입니다. 이 수급상에서의 외국인들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외국인도 부류가 많습니다. 아주 부류가 많기 때문에 공매도만 전문으로 하는 외국인도 있고, 단타만 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또 스윙을 하는 외국인도 있고요. 그리고 길게 보고 가는 외국인들도 있고, 또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도 있고 액티브 자금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로 보지 마시고 여러 부류인데 그 많은 부류 가운데서 어떤 부류 쪽에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것이 큰 흐름을 잡느냐,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것은 금액이 큰 장기적인 성격의 패시브 자금 성격의 외국인들과 이를 선도하는 일부 중기적인 매매를 하는 액티브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큰 흐름의 줄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움직임의 변화 가능성, 이런 것이 핵심이지 단기적인 매매라든가 또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 이런 것보다는요.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큰 자금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캐치를 해나가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 24년 실적이잖아요.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핵심인데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숫자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제시한 숫자는 감가상각을 제외하지 않고 반영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요 3천억 정도의 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증권사들의 평균을 7천억으로 잡으면요 여기서 감가상각을 약 3천억 정도로 했다고 치면은 4천억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는 감가상각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평균치에서도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면요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시각 차이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이 감가상각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내년에 가서 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이 됩니다만은요. 어쨌든 24년에는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안 좋은 영향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매출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데 비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짐 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미국 매출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짐 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가격이 유럽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매출 원가율로 계산을 해서 실적을 추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짐 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매출 원가율이 훨씬 낮아지잖아요. 이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난 11월 12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차만 남아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된다 이런 것이고요. 12월 28일이 합병 기일은요. 이게 합병 기준일이기 때문에 요 달까지 셀트리온 주식은 그대로 1월달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식은 12월 18일부터는 거래가 정지되면서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12월 17일까지 헬스케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1월 12일 날 합병 비율대로 바뀌어서 셀트리온 신주로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회사 측에서는 실적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요. 외국인들 수급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도 조금씩 바뀔 가능성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마무리가 된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조금 쉬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조정은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힘모으기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요. 추가적인 재상승 가능성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